자, 그래서 오늘은 생참치로 참치캔을 만들어 볼 겁니다. 뭘 만든다고요? 생참치로 참치캔이에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녀석 PC방에서 밤을 샜나봐요. 눈이 시뻘개서 얼굴을 잠깐 가리고 사진 찍어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드디어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참치를 통으로 손질을 해가지고 요걸로 캔 참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큰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적당히 손질할 수 있는 사이즈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참치 손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참치 손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보고 배운 걸로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마운 정보를 준 수빙수님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또는 이제 영상에서 봤던 참치 색깔은 요거보다 훨씬 더 밝은 붉은색이 나면서 이뻤는데 얘는 뭔가 거무튀튀한 게 시작부터 안 좋은 조짐들이 잔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이 이걸 보시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버리는 게 많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손질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저 시꺼먼 살 혈압육이라고 하는 건데 피가 뭉쳐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라서 참치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을 먹으면은 굉장히 비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거를 한다고 해요. 보통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참치를 미리 한번 쪄놓은 다음에 저 까맣게 된 부분들을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먼저 살을 분리하는 거를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까만 녀석을 쳐내고 또 쳐내도 계속 시꺼먼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집에서 참치를 시켰더니까 그냥 호구 제품을 보내준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쳐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이 고작 요 정도인데요. 일단은 등살로 분리를 해가지고 놔두기로 하고요. 과연 이 부분만 그럴까 해가지고 대칭되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반대쪽 등살인데 여전히 시꺼먼 부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꺼먼 부위를 제거했더니까 시꺼먼 부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치 전문가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참치인가 아니면 제가 이제 뭔가 당한 건가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나중에 손질을 다 하니까 요만큼씩밖에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참치가 비싼 건가? 자, 이 녀석은 이제 뱃살 부위입니다. 뱃살 부위도 마찬가지로 혈압육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이 배 아래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어나 꽁치 이런 걸 드실 때도 느끼겠지만 지방이 많아가지고 고소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일단 제거하고 역시나 여기에도 펼쳐져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혈압육을 모두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부위도 이런 식으로 나눠두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름진 부분, 참치를 요 부분은 대뱃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삼겹살 같은 부분이죠. 요 부분은 특히나 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뼈를 일일이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 부분 또한 깔끔하게 손질을 해줬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림 같은 걸 해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치 매니아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참치 초밥의 정수다 이러실 수 있지만 저는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송. 자, 그리고 남은 부분은 갈비살이라고 하는 뼈에 붙은 부분입니다. 요건 숟가락으로 그냥 슥슥슥슥 밀어주시면 살이 잘 분리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져가지고 뭐 파랑같이 먹던가 아니면 뭐 마리용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총 분리한 거는 등살 위주의 담백한 부분, 기름진 부분, 갈비살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손질을 해봤습니다. 처음 한 거 치고는 엉망진창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야죠. 손질해놓은 참치를 찌는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익은 녀석으로 캔을 만들더라고요. 찜기를 사용해가지고 1시간 정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속 안까지 완전히 다 익혀져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찜을 쪄주도록 하고요. 1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녀석들을 만들 겁니다. 지금 준비해주는 거는 고추 참치 재료예요. 오늘 참치는 총 3가지를 만들 겁니다. 고추 참치와 기름이 들어있는 일반 참치, 그리고 짜장 참치죠. 고추 참치는 아시겠지만 안에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갑니다. 모두 잘게 썰어주고 이걸 기름에다가 볶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추 참치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는 그런 소스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고 문의를 해본 결과 고추장과 케찹 그리고 간장, 기타 이것저것들의 조합으로 비슷한 녀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전에 볶고 있던 채소에다가 쫙 뿌려준 다음에 한 소끔 끓여주는 걸로 고추 참치 소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고추장을 완전히 다 풀어주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녀석이 나오는데요. 계속 시뻘건 게 사방에 튀기 때문에 뚜껑을 살짝 덮어주고 5분 정도 졸여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고추 참치 소스가 나옵니다. 자, 요건 이제 살짝 식혀두도록 하고요.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건 짜장 소스가 되겠죠. 짜장 소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대파와 양파가 제격입니다. 마치 짜장면 소스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짜장 분말과 굴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짜장 소스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기름을 내가지고 아주 간편한 짜장 소스를 만들어주는 걸로 끝입니다. 보통 여기에다가 뭐 완두콩이라던가 이런 걸 넣는데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냉동
냉동 채소를 넣어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장 참치에 들어갈 짜장 소스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근데 여전히 30분 이상이 남아가지고 오늘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레시피를 추천을 드리는 게 없는데 이 레시피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어디다 쓰는 레시피냐면 육회에 써요. 뷔페 같은 데에서 육회를 먹으면은 육회 색깔이 빨갛게 유지를 하잖아요. 그게 비밀이 바로 이 고추기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간장을 쓰곤 하는데 간장을 쓰면 이제 참치나 육회 같은 것들이 색깔이 시꺼멓게 돼가지고 별로 먹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참고로 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뷔페를 운영하시던 한식 조리사분이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많고요. 저도 매우 좋아하는 비밀 소스입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입에 착착 감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요걸 어떻게 쓰시냐? 참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다른 회나 소고기 같은 걸 잘게 다져주신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저렇게 소스를 만들어 두시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놔둬도 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간 것 자체가 잘 상하지 않는 녀석들이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고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짠 걸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어가지고 섞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위에다가 쪽파까지 올려준 다음에 틀에다가 넣어서 짜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조금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준 게 뭐냐면은 또띠아 칩입니다. 아니면 그냥 도리토스 같은 거를 구입하셔가지고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상 분량을 그냥 늘리기 위해 가지고 요걸 과정을 넣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요건 참치 타르타르라고 하죠. 이런 녀석들을 얹어가지고 드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참치에도 어울릴까? 하지만 놀랍게도 참치에도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검증을 했죠. 이 소스는 맛있다. 육류와 해산물 다 쓸 수 있다. 자, 이제 요걸 먹는 사이 1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참치를 완성을 해줘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통조림을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이게 한 캔에 거의 3-4천원해요. 그러니까 참치는 그냥 사드시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실 게 아니면. 쪄낸 참치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우겨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캔에 맞게 꽉꽉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참치를 드시다 보면은 그냥 저렇게 통통한 통살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빠스러진 살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살을 빠스러뜨려가지고 구멍을 메꿔준 다음에 완료를 할게요. 처음에 만들 거는 일반 참치입니다. 일반 참치 안에는 주로 카놀라유나 식용유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향이 잘 안 나는 걸 넣어야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 같은 걸 넣으면 올리브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자, 나머지 녀석들은 기름 따로 없이 아까 만들어둔 짜장 소스와 고추 참치 소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캔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공장에서는 이 과정이 전부 다 전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저는 이제 수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헛돌고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티슈를 깐 다음에야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 캔을 전부 다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뭔가 캔 참치가 완성이 되어가는 게 나름 뿌듯했습니다. 이것도 조회수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치국 먹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세척 과정과 살균을 한번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물로 한번 씻어주고 3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끓여줘야 되니까 그때 동안 이제 다른 걸 만들고 있죠. 웬만해서는 제가 예전에 하던 요리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샐러드 중에 하나입니다. 참치 니수아즈 샐러드라고 하는 건데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녀석들과 같이 먹으면은 맛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들어가는 저 조그만 양파 샬롯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저 깍지콩 같은 거 그린빈스라고 하죠. 이런 녀석은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특히 이런 엔초비 같은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멸치를 염장시킨 건데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차라리 그냥 멸치 액젓을 한 작은 술 정도만 넣어줘도 될 정도고요. 자, 이제 채소 준비가 다 됐으니까 메인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참치가 들어간 샐러드이기 때문에 깨 2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머스타드를 발라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해주게 할 겁니다. 이 머스타드를 이용해가지고 깨를 붙이는 것이죠. 이걸 이제 깨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다양한 요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도 준비되고 채소도 준비됐으니까 드레싱을 만들어야겠죠. 샐러드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꿀 1작은술, 레몬주스 4작은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6작은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대충 작은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은 채로 흔들어 주시기만 해도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레몬 드레싱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레스토랑에서 가장 손쉽게 만들고 싸게 먹히는 그런 드레싱이죠. 소금 정도만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농도는 이런 식으로 쪼로록 흐를 정도로 완성이 되면 되니까요. 드레싱이 없다면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보시고, 자, 아까 만들었던 샐러드 재료 중에 익혀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감자죠. 감자 익히기 귀찮으니까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만 요 녀석은 은근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이런 식으로 마치 튀기는 것처럼 구워서 준비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름을 모두 다 닦아내야 됩니다. 기름이 전혀 없는 상태로 팬을 중불 정도로 달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두었던 참치를 익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치가 언제 익을 줄 아냐? 그거는 이제 겉에 있는 깨가 익어가는 걸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검은 깨와 통깨를 같이 넣었잖아요. 검은 깨는 익어가는 게 잘
잘 안 보이지만 통깨는 익으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 통깨가 갈색으로 변했을 때 꺼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 걸 잘 못 먹는 날것 허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낸 참치입니다. 요걸 이제 샐러드랑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 거죠. 자,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재료들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녹색 채소, 그러니까 뭐 시금치라던가 양상추라던가 이런 거는 빼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드레싱을 넣자마자 시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잘 안 나옵니다. 포만감을 위해 가지고 삶은 계란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어차피 주연이 아니에요. 엑스트라기 때문에 그냥 대충 깔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조연이에요. 녹색과 연두색이 어우러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배치를 해주시고 계란도 3개 정도 배치를 해주고 하나는 먹고요. 그 다음엔 감자, 요것도 아름답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연인 참치를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참치 배치하는 게 거의 전부 다입니다. 너무 모여있지 않게만 해주시고 또 샐러드인 티를 내야 되니까 위에다가 녹색 채소 하나 정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얼짱 각도를 잡는 거예요. 이게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음식이 이쁘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이 정도가 얼짱 각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돼서야 드레싱을 뿌려주시면은 녹색 채소가 조금 덜 시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좀 고급 요리 티를 내려고 발사믹 졸인 거, 발사믹 크림이라고 하죠. 이 녀석을 살짝 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의 한 종류인 니스와즈 샐러드, 니스식 샐러드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에 있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맛있습니다. 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죠. 어쨌든 이거는 넘어가고 오늘의 주인공인 캔 참치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열어보도록 합시다. 살균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한번 따볼 건데요. 놀랍게도 진짜 참치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름이 약간 흐를 뻔했네요. 그 다음에 열어볼 거는 고추 참치입니다. 고추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추 참치 노래가 있을 정도로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요건 짜장 참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진짜 짜장 참치를 가져와가지고 따봤습니다. 짜장 참치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참치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김치찌개용 참치입니다. 조금 더 짭짤한 맛이 있고 고추가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만든 녀석들의 맛을 봐야 되니까 하나씩 따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낀 거는 의외로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느낀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났으면 더 맛있었겠다라는 겁니다. 참치를 만드는 공장의 관계자분이 얘기하는 걸로는 참치는 캔 안에 들어간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먹으면 더 맛있대요. 그 과정 중에 이런 카놀라유라던가 소스들이 참치에 배어들면서 훨씬 더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참치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간 재료를 생각을 하니까 한 캔당 거의 한 4만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언제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참치는 사드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그냥 참치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